개선에서 바라본 이 결산 보고서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 보고서에 좀 언급을 했고요. 세수 결손이 된 부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이나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깊이 있게 다루진 못했습니다. 시정 요구를 하셨습니까? 예. 시정 요구 사항이 그러니까 있습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그 관련된 감사를 저희들이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뭐 조금의 결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감사원이 그때도 결산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는 7천억 정도 결손이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훨씬 적은 금액인데 그때는 주의 요구를 여러 건 하시고 이 초과세수 문제에 대해서 수십 페이지나 다루셨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건 한번 제가 비교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편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왜냐하면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작년, 재작년이 훨씬 큰데 올해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아무런 주의 요구를 하지 않고, 물론 2022년에는 초과세수가 있어서 오히려 추경을 통해서 조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손 금액은 1조도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감사원의 문제 제기와 주의 요구가 있었다. 그 부분 한번 보시고 지금이라도 이게 균형이 맞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 일정 수준의 세수 부족, 예측이 잘못된 건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가계에서도 일어나니까 거의 700조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50조, 30조 뭐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작년, 재작년이 이례적으로 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20년의 경우에는 또 반대로 과다하게 세수가 걷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추경을 했습니다. 국회에 있는 대로 얘기하고 이 부족한 부분, 남는 부분을 어떻게 얘기할지 원래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하고 논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제가 의도적으로 장밋빛 전망으로 세수를 예측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모델 자체가 이제는 안 맞는 건지 기재부가 내년에는 또 같이 올해도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세수 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님. 네. 네. 뭐 장관님만이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님, 정부위원님, 공무원님들 하루 종일 앉아 계셔서 다들 이제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어제 저녁에 그 가족을 응급실에 모셔다 드리고 밤새 보호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까지 병실 배정을 못 받았는데 좀 전에 오후에 질의하다가 가족의 병실 배정을 받았다고 해서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담당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의정 사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응급실에서 진료과로 입원하는데 이전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응급실에 내원하신 환자 가족들의 고생이 여전히 심하다. 지금도 각 진료과 병실에는 아직 교수님들이 당직을 서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다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지 않다. 제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응급실은 정말 많이 다녀본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낀 이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올 9월에는 전공의들이 복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그렇게 되면 교수들의 업무 부담이나 환자, 가족들의 어려움은 좀 해소될 수 있다고 예측하시는 겁니까? 주로 수련병원이 대형 병원이기 때문에요. 전공의가 복귀하게 되면 입원 환자 진료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현재 8월 말까지 공모 예정인데 한 60에서 70% 정도가 지원하고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뭐 추가 모집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뭐 일종의 특혜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환자의 가족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다. 그런 특별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이제 결산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지난 정부에서 2024년 2월 달에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갑작스럽게 발표했고 그래서 이 문제의 의료 대란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예산 집행 및 결산에도 고스란히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장관님, 2024년도에 이 의료 대란 대응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한 3조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1.5조 정도는 수련병원에 미리 그 진료비를 지원한 거여서 현재 상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비상 진료 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 1.5조 예비비로 정도. 2024년에 본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았었는데 아니죠. 그 처음에 3,877억 원이 편성이 됐었죠. 네. 그리고 1차 예비비, 2차 예비비로 이렇게 금액을 썼는데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예비비로 쓰기에는 엄청난 규모의 금액입니다. 네. 너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도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예비비를 수조 원 수준으로 쓴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19 대응할 때는 예비비를 많이 썼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작년에는 한 3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중증 환자 진료를 위해서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썼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2024년도 예산에는 반영돼 있지 않았던 부분이죠. 네. 의정 갈등이 심화되니까 정부가 예비비 쓴 내역 중에 보니까 의료개혁 홍보하고 관련 콘텐츠 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홍보비로만 90조를 썼더라고요. 90억 정도. 90억을 썼더라고요. 네. 아니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홍보 사업에 이렇게 90조 정도 예비비 90억. 죄송합니다. 자꾸 90억의 예비비를 투입했다. 그래서 다른 예산들 보니까 예를 들어 1차 예비비 같은 경우는 대체 인력 민간병원 파견 근무 수당 59억 정도 썼어요. 59조가 아니라 59억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홍보비에 이런 정도 예산을 쓰고 전체적으로 3조라는 금액을 썼다라는 게 이 전체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국회의 동의나 국민 공론화 논의가 전혀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추진됐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큰 문제고 결산 과정에서 엄격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3조 얘기하신 거에 혹시 비상진료 건강보험 수가 한시 인상도 포함되는 겁니까? 제가 아까 3조 말씀드린 건 건강보험에서 지원된 예산을 말씀드렸고요. 의원님 말씀 주신 예산에서 집행된 거는 한 3,900억 정도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가 예산 문제가 있고 건보료 재정이 네, 그렇습니다.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건보 재정 같은 경우에 의사분들이 진료를 안 하니까 비상진료의 경우에 특별히 수가를 인상해 주거나 네. 아니면 원래 뭐 2인실 같은 경우에 보험 수가를 원래 주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인상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주로 응급실이나 응급수술 중증 환자 진료에 가산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네. 병원에 가보면 병원이 한산합니다. 왜? 의사분들이 없으니까 환자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한산해요. 또 한 가지 병실을 줄입니다. 왜? 예전에는 다인실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인정해 줬는데 이제는 2인실 같은 경우도 해주니까 병원 입장에서 줄여버리는 게 재정적으로도 낫고 관리도 편해서 그러면 환자는 입원할 데는 없고 가보면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고 병실은 비어 있습니다. 환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의사가 없어서 환자를 안 받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아직도 환자들의 고통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책에 관해서 지난 정부의 정책에 관해서 감사를 하거나 문제를 삼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실패한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추진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책과 달리 정부가 제대로 적정했는지
그에 대해서 예비비 투입과 건보료 투입이 적정한 수준으로 됐는지, 혹시라도 국민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해서 과다하게 예비비를 투입해 갖고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지 보건복지부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작년에는 의정 갈등 때문에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비상진료 체계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와 건보 지원이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적절한 거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의료 대란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잘못된 정책 실패가 어떠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이건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시간이 부족해서 나머지 질의는 3일차 질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